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요. 정당이 주도하는 선거는 아닙니다만 당분간 대한민국에 큰 선거가 없어서 여야 정치권으로서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인물 광노현 전 교육감이요. 12년 전 타 후보 매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당시 받았던 선거보전금 가운데 30억 원을 아직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요. 한동훈 대표를 다시 한번 겨눴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어떤 부당한 압력과 정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광노현 예비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광노현 전 교육감 측입니다. 얘기 핵심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을 겨누니까 바로 국수본에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이현정 의원이. 네. 광노현 전 교육감 그러면서 본인 출마 꼭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노현 전 교육감은 국회 이 의정관에 있는 지금 브리핑룸을 쓸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국회의원이 저걸 소개시켜 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줬을까요? 지금 정동영 의원이 해줬나요? 예. 참 정말 만약 예를 들어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예. 학생들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연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 절대 지키지 마세요. 그 양심의 법정 가면 다 무효입니다. 자, 저 보세요. 저 그 국회의원 2억 원 주고 매수했는데 또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30억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게 법 어겨도 돼요. 이걸 아마 학생들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은 뭘 배울까요? 자, 법을 지키지 말라. 대법원 판결 나도 그거 다 거짓말이다. 국가로부터 30억 하는 거 그거 주지 말고 그냥 나와도 된다. 자, 이런 강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닮아야지. 광노현 교육감처럼 법을 어겨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예.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표상이 예. 돼야 될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됐고 또 후보 매수 혐의입니다. 징역도 살고 예. 그리고 또 나와서 30억이라는 아직 그 돈도 갚지 않고 자, 그런 상황에 나와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동훈 대표를 지금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잘못한 거죠? 그걸 지적한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거, 지적하는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광노현 전 교육감이 잘못한 것인가요?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이 한동훈 대표를 고소한 게 왜 정당의 대표가 원래 정치적으로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에 왜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것 때문에 고소한 건데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은 그러면 왜 갑자기 이현정 의원 지적은 왜 국회에서 저걸 하냐 정동 의원이 기자회견 빌려줘서 저것 또한 그럼 정당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겁니다. 결국 저렇게 나와서 본인이 지금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저기서 합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들 빌려서 그 정치 개입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한 것 자체는 결국은 나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1대1이다. 내가 탄핵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을 어떤 정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예. 기획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만 고발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이겠죠.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고요. 법적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공당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라고 하면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다 라고 했던 걸 법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방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46조에 있습니다. 예. 46조에 보면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법에 보면 이제 그 선거 관여 금지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런 데 선거 운동을 못하게 돼 있고 하면 2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예를 들어 이제 광노현 어느 게 그 선거운동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부터 이제 그 광노현 방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탁금을 지금 이제 선거 비용 보전도 다 안 내고 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렇게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고 그 법안을 이렇게 논평하는 과정에서 팩터에 따라 지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후보 매수해서 처벌도 돼. 그다음에 30억이나 안 내고 또 놀러 하니까 이런 게 팩터를 법안 만들면서 지적한 거지. 이게 뭐 본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 특정 후보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선거관여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이게 2년 이하 징역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협박에 가깝다.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이다. 선거관여 행위는 전혀 해당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교육감 측이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 징역 2년 처벌도 가능하다는 건 뭐 상식적이 않다는 게 서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광노현 전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한 저 때 좀 익숙한 인물들이 보이실 듯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곽 전 교육감 오른쪽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민주당 비례대표, 전직 비례대표인 강민정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광노현 후보 이 교육감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 바로 김현철 변호사인데요. 김현철 변호사는 과거 아시는 그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했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분들 내가 어디서 봤지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준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광노현 전 교육감을 겨냥해서 거론했던 문제는 바로 핵심은 이거일 겁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광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흙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고 탄핵할 수 있는 기회죠. 문제가 되는 게 선거 보전 비용 미반납건이잖아요. 저는 제 전 재산을 강제 집행을 당했고요. 그 결과가 5억 원입니다. 사상 최고액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선거사법사상 30억이 남았잖아요. 평생을 갚아서 평생을 동안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아시게 되면 엄청나게 억울하고 그래도 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장윤주 변호사님. 네. 교육감이 돼도 월급 한 푼도 손에 못 쥐고 미납금 30억 갚도록 평생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억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당시에 반환해야 될 돈이 35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5억은 전 재산을 강제 집행 당해서 이미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연금의 일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동안 이걸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그 관련된 부분이야 뭐 존중하시겠지만 다만 본인이 그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할 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교육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감으로서 받는 월급도 당연히 압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은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 경제적으로 월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목적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공익만을 위해서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교육감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유권자분들이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저 박성미 비서관님 그런데 한동훈 대표만 그 광노현 전 교육감 비판한 게 아니라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가급적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적절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한 경우는 없다. 여론재판을 통해 악마된 것이다.
민주당 비판도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론조사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출마 명분이 충분하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억울함은 계속해서 호소해 왔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2019년에 이미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출마 자체에 있어서 법적인 상황에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좀 만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일단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광노현 후보자가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무도한 이 검찰 권력에 대한 이 남용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교육의 수장으로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인물이 어떤 뭐 검찰 권력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내세워서 이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 뭐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봤을 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오히려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의 출마를 만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처벌할 수도 있다 했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곽 전 교육감 출마를 말렸었는데 어법 정중에서 비방 목적은 못 느꼈지만 만약에 더 하면 고발도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광노현 전 교육감의 여러 얘기가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 얘기 저희가 준비한 뉴스였습니다.